안녕하세요. 오늘은 면역학 기초 이론인 항원과 항체입니다. 이 반응을 통해서 면역 혈청학뿐만 아니라 수혈학을 이해하는 데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 항원 항체에 대해서 마스터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원입니다. 항원은 영어로 안티젠이라고 하며 약어로 H로 표시를 합니다. 항원은 생체 내나 또는 시험관 내에서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말하고, 또한 항원이 체내에 들어오면 면역세포는 특이적인 항체를 분비하게 됩니다. 그림과 같이 사람의 몸속에 외부에서 이물질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이물질은 대표적으로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곰팡이, 그리고 화학적인 물질들이 들어왔을 때 사람은 인식하지 못하지만 몸 안에서는 곧바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이물질을 인식 후에 면역 반응을 유도하여 면역계 세포로부터 몸을 보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원에도 종류가 있는데요. 항원의 종류를 알기 전에 저희가 알아야 할 단어들이 있습니다. 먼저 면역원입니다. 면역원은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이물질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에 봤듯이 미생물 등의 자기 물질이 아닌 것들을 말합니다. 다음은 면역원성입니다. 이것은 항원성이라고도 하는데요. 항원에 의해서 특이항체를 생성을 유발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미생물이 몸에 들어왔을 때 미생물에만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반응원성은 자기가 이미 생성된, 즉 이미 감염되었던 그러한 균에 대한 항체나 림프구와 반응하는 성질을 말합니다. 면역 반응의 결과입니다. 생성된 항체나 감작세포에 의해서 인식이 되게 되면 특이적으로 결합하고 반응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항원의 종류로는 완전 항원, 불완전 항원이 있습니다. 완전 항원은 면역원성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 즉 단백물질을 말하는데요. 이 완전 항원은 면역원성도 존재하고 반응원성도 존재하게 됩니다. 불완전 항원은 합텐이라고도 하며 단독으로는 면역원성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 자체로는 항체가 생성이 되지 않고요. 하지만 이미 생성된 항체 또는 림프구와는 즉시로 반응하는 성질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합텐 같은 경우에는 반응원성이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파라토프입니다. 파라토프는 항원과 결합하는 항체의 초가변 부위를 말하고, 에피토프 같은 경우에는 항원 결정기라고도 하며 이 파라토프와 결합하는 항원의 부위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어 또한 정리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앞서 봤던 완전 항원과 불완전 항원에 대해서 완벽히 알기를 원합니다. 완전 항원은 고분자 단백질로서 면역원성과 반응원성 둘 다 존재하게 됩니다. 불완전 항원인 합텐은 저분자 단백물질로서 단독으로는 생체에 투여했을 때 면역 반응을 유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면역원성은 없지만 이 합텐에 대해서 생산된 항체와는 반응할 수 있는 물질을 말하는데요. 그림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러스의 그림이 나오죠. 이 바이러스균이 몸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고분자 단백 물질로서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우리 몸속에서는 이물질, 즉 비자기 물질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항원에 대해서 특이적인 항체를 생성해내고 반응하는 그러한 물질을 바로 완전 항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 항원은 면역성과 반응원성이 존재한다. 그림과 같이 이 합텐이라는 물질을 몸속에 투여를 했을 때 이 물질로만은 항체가 생성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체가 생성 불가능하다. 하지만 캐리어라는 단백질 전달자와 이렇게 결합을 시켜서 반응을 하게 되면 바로 이것에 대한 특이 항체를 만들어냄으로써 즉시 면역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 불완전 항원은 이 단독으로는 항체를 생성할 수 없기에 면역원성은 없으며 이미 감염됐을 때 생겼던 그 항체에 대해서는 즉시로 반응하는 그러한 반응원성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아주반트입니다.
아주반트라는 뜻은 바로 면역원성을 증진시키는 보조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으로는 항원의 표면적을 증가함으로써 마크로파지의 탐식이 용이하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입니다. 대식세포죠. 그리고 항원의 작용을 일정 시간 지속하며 면역계, 림프구의 T셀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며 또한 항원 주사 부위 국소에 염증을 일으켜서 항체 생성 세포를 빠르게 증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신, 우리 예방접종 있죠? 그거와 함께 따라다니는 것이 바로 이 아주반트입니다. 하지만 증진시키는 보조물질이지 이 자체가 면역력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듯 합니다. 뭐 문제를 낸다면 아주반트의 기능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하면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다음은 항체입니다. 항체는 영어로 안티바디라고 하며 약어로 AB라고 합니다. 항체는 저희가 많이 봤듯이 이러한 Y자 모양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항체라는 것은 항원을 생체에 투여했을 때 생체가 생성한 이런 혈청 단백을 말합니다. 그래서 혈청 단백을 전기영동했을 때 감마 글로불린에 속했던 이 면역 글로불린, 즉 약어 Ig라고도 하는데요. 바로 이미노 글로불린입니다. 몸 전체에 어떤 식으로 나타나든지 안 좋은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또한 항원과의 특이성을 지니며 이 면역글로빈 종류에는 IgG, IgA, IgM, IgT, IgE가 있습니다. 다음은 정말 중요한 항체의 구조 부분입니다. 항체의 구조를 쉽게 생각하시고 그냥 넘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항체의 구조는 필기뿐만 아니라 실기에도 많이 다뤄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알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구성에 있어서는 폴리펩티드와 탄수화물의 강단백질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 그림이 바로 전형적인 항체의 그림인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긴 무거운 사슬이라든 H사슬, 헤비체인이라는 게 있고 또한 양쪽으로 라이트 체인이라는 그러한 가벼운 사슬이 있습니다. H사슬과 L사슬을 연결하는 것은 바로 이완 결합을 통해 연결이 돼 있으며 이 H사슬에 따라서 항체의 이름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Y자 모양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항체의 구조는 불변 영역과 가변 영역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 불변 영역 같은 경우에는 전에 말씀드렸다듯이 항체의 종류에 따라 이 부분이 다르게 되는데요. IgG, IgA, IgM, IgT, IgE를 구별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가변 영역 같은 경우에는 이 항원들과 결합하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안티젠 바인딩 사이트라고 하는데 항원의 구조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 항원 결합 부위 또한 정말 다양하겠죠. 예를 들어서 동그란 항원이 우리 몸속에 들어왔을 때 그것에 대한 특이적인 항체를 생성되는 그러한 원리인데요. 이 모든 경로가 우리 안에서 완전 항체를 구성하게 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IgM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항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면역 글로불린의 종류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면역 글로불린은 이뮤노글로불린이라고 해서 약어로는 Ig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종류로는 하나의 단일체로 구성된 IgG, 두 개로 구성된 다이머 IgA, 다량체로 있는 IgM, 그리고 단일체로 있는 IgT와 IgE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GAMDE, 감대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감대입니다. 감대. 자, 그렇다면 감대, 면역 글로불린의 성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gG입니다. IgG 항체는 신체의 면역 글로불린 중에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약 80%의 고농도로 혈액을 통해서 순환하는 주요 항체입니다. 그리고 태반을 통과하는 항체로서 태아에게 면역성을 주고 또한 면역 반응에 항체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침범한 세균이나 바이러스 입자를 포획하거나 대식세포 같은 혈구들을 활성화하여서 포식작용을 도와주는 그러한 항체입니다. 특히 백신 접종 후에 확 증가가 됩니다.
다음은 일양체로 존재하는 IgA입니다. IgA는 분비형 항체로서 바로 우리의 침이나 유즙 내 항체를 말하게 됩니다. 주로 표면의 조직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분비형 글로불린으로서 호흡기관이나 위장관, 비뇨생식기관 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초유의 항체로서 신생아를 보호하는 역할에도 하는 그러한 항체입니다. 자, 이어서 다량체로 존재하는 바로 IgM입니다. 고분자 물질로서 분자량이 90만이나 됩니다. 그리고 항체 생산 과정 중에서 가장 먼저 출현하고 IgG보다 빠르게 형성되어 이렇게 대식세포를 먼저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감염했을 때 초기 반응에 관여하는 그러한 항체입니다. IgD 같은 경우에는 림프구 표면에 분포하여 항체 생산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항체입니다. 하지만 IgD는 명확하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IgE입니다. IgE는 혈액 내에 아주 작은 저농도로 존재하고 알러지 반응에 완전 중요합니다. 이 비만세포와 관련이 있는데요. 어떠한 이물질에 대해서 이 IgE와 결합하여 파괴되면 히스타민과 헤파린을 방출합니다. 그래서 특이 반응이 일어나서 이제 몸의 수축이나 또한 이 알러지 반응처럼 두드러기나 그러한 조직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기생충 감염에도 관여하는 항체다. 딱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듯 합니다. 항체의 성상에 따른 구분입니다. 자, 이제는 이 그림에 대해서 어떠한 항체를 나타내는지 조금은 아실 것입니다. 실제로 이 오량체인 IgM의 사진을 띄워놓고 이게 무슨 항체인지 문제가 나옵니다. 이제는 단순히 이 그림만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능까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꼭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농도에 있어서는 감대, 혈중에서 IgG가 가장 높다. 분자량에 있어서는 가장 높은 이 IgM 기준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이러한 항원 항체의 면역학 기초 지식으로 다른 과목들 지금 말한 면역 혈청학이나 수혈학, 미생물 동정할 때도 꼭 필요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자기의 것을 만들고 다음 영상에도 다다음 영상에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항원과 항체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